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 박성황입니다. 최근 우리 주변에 일본에 여행하는, 또 일본에 골프 가는 분들, 또 일본 엔화로 한국 시중은행에 적금을 드는 분들, 특히 또 일본에 취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본 여행 러쉬,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 합니다. 최근 우리 한국에 많은 분들이 일본을 여행합니다. 그런데 왜 일본인가? 중국도 있고 동남아도 있고 유럽도 있고 뭐 미국도 있고 중남미도 있는데 왜 일본인가? 물론 다른 데도 많이 가고 있죠. 하지만 유럽은 너무 장기간에 걸쳐서 체류를 해야 되고 뭐 미국이나 중남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동남아는 그동안에 한 번씩 갔다 온 분들이 더 이상 볼 게 없다. 이런 얘기. 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드 배치 이후에 중국과의 갈등,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중국의 어떤 폐쇄적인 여행 정책, 특히 반간첩법으로 인해서 중국에서 함부로 사진을 찍을 수 없다는 그런 여러 가지 여행에 장애가 있어서 결국 택한 게 일본이다. 이런 결론이 나오고 있죠. 일본이 왜 안전한가? 왜 또 휴양지로서 좋은가? 그걸 우리가 통계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미국 경비보안업체 ADT가 발표한 거기에는 이제 범죄율과 절도율 이런 걸 감안을 해서 쭉 통계를 놨는데 위험순위 국가의 1위가 남아공이고 2위가 미국, 3위가 스웨덴, 프랑스 이렇게 나가는데 반대로 위험하지 않는 국가 순위로 하면은 일본이 1위고 2위가 슬로바키아, 키프로스, 노르웨이, 포르투갈 이런 순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안전면에서 또 일본이 휴양지로서 아주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방일 한국인 특히 계속 지금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2022년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사태 이후 일본에서 가장 많이 오는 외국인으로 지금 통계가 나와 있죠. 코로나 이전에 2017년에는 방일 한국인이 714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방일 중국인은 733만 명으로 우리보다 더 높았죠.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이 더 많아졌죠. 그 당시에 2017년 당시에 그러면 일본인들은 얼마나 방한했느냐 보면은 230만 명, 우리 한 3분의 1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3분의 1 정도 일본 사람들은 한국을 방문하는데 우리는 3배 정도 지금 일본을 많이 방문을 하고 있죠. 그래서 금년에 들어서 10월까지 약 550만 명이 일본을 방문했다. 그래서 금년 중에 아마 700만 명이 돌파할 거다. 왜 그러냐? 특히 연휴 기간에 일본에 많이 가니까. 그래서 700만 명 돌파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 전체 외국인 중에 3분의 1이 한국인이다. 특히 이와 같은 러시에 맞춰서 저비용 항공사들이 작년 대비해서 거의 85에서 125%까지 이제 매출액을 증가를 시키고 코로나 이전에 노선을 운행했던 12개 노선을 지금 전부 회복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원인을 분석을 해보면 첫째는 심리적으로 코로나 보상 심리라는 걸 어떻게 얘기를 해도 가장 첫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팬데믹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앞으로 이와 같은 전염병이 얼마나 오래 갈지, 그리고 또 다른 제2의 팬데믹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지금 현재의 전 세계적인 보건 시스템으로 봐서는. 그래서 죽기 전에 해외여행이라도 가봐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게 코로나 기간 동안에 심리적으로 굉장히 많이 내재되어 있었다는 거죠. 이런 코로나 보상 심리가 있고, 또 하나 일본을 많이 방문하는 그 이유 중에는 엔화 약세입니다. 과거 겨울 연가, 또 우리 한류 영향으로 일본 사람들이 많이 일본에서 한국으로 온 건 사실 그때 한류 영향도 있었지만 그때는 엔화 강세 영향으로 많이 왔었죠. 그런데 이제는 엔화 약세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머릿속에 일냉 하면은 10원이라는 공식이 머릿속에 그려졌는데 이게 무너지니까 엔화 약세가 현실로 다가와서 바로 일본에 여행을 가게 되는, 그러니까 재정적인 문제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이 엔화 약세는
앞으로도 아마 계속될 겁니다. 계속돼서 내년 춘투까지, 일본 임금 인상을 좌우하는 내년 춘투까지 계속돼서 그때까지 계속되니까 아마 이런 엔화 약세를 어느 정도 우리가 전망을 해두고 앞으로 일본 여행을 계획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한일 관계 개선 분위기입니다. 과거 강제징용 문제로 한국과 일본이 2018년도 한국 대법원 판결로 인해서 2019년부터 거의 3년, 4년 동안 무역 전쟁으로 일본이 수출 규제를 했죠. 그 영향으로 우리가 한국에서 노재팬 운동이 일어났고 반일 감정으로 인해서 심했는데 이제 다시 새로운 한국의 보수 정권이 들어오고 또 일본에 또 기시다 중도 성향의 정권이 들어서서 이런 반일 감정이 완화돼 가지고 일본을 또 부담 없이 또 가는 그런 분위기가 됐었고, 또 하나는 골프 여행이 증가했다는 거죠. 한국의 코로나 이후에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한국 골퍼들은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만 끝나면 해외 골프를 간다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죠. 왜? 그동안에 한국 골프 업계에서 너무 많은 골프 비용을 책정을 해서 그동안에 그 불만이 이 코로나가 끝나자마자 해외여행을 가려고 했는데 의외로 이웃 일본 나라에서 골프 여행 조건이 너무 좋다는 거죠. 왜? 일본은 한국과 비교해서 골프 여행 경비가 굉장히 싸죠. 캐디를 써주지 않아도 되고 특히 저가 항공으로 인해서 거의 한국 제주도에서 골프를 치나 일본 지방에 가서 골프를 치나 거의 비슷한 가격이 든다 이거죠. 이런 영향으로 한국 골퍼들이 일본의 지방의 골프 여행이 굉장히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원인도 굉장히 크다는 거죠. 또 하나는 여행의 절반은 음식이죠. 그런데 일본 음식이 한국 음식에 너무 잘 맞다. 지구상에서 가장 한국과 음식이 잘 맞는 데가 일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거는 우리가 구한말부터 그러니까 1800년대 후반부터 일본과 교류가 가장 많았습니다.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그래서 한일 간의 음식이 굉장히 많이 교류가 됐고 많이 한국 사람 입에 맞다. 특히 일본 골프장에 어느 골프장 가도 김치가 없는 데가 없을 정도로 한국의 음식이 일본의 김치, 불고기를 비롯해서 많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한국 음식에 전혀 지장이 없다. 한국 입맛에 지장이 없다. 이런 음식의 어떤 공통성, 이게 또 한일 간의 교류에 많은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과연 우리가 일본 여행을 이렇게 많이 하는 게 좋은가? 이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오는 건 적은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일본에 많이 가는 게 어떤 면에서 권장을 해야 되는가? 이건 정말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금년에 9월까지 우리 해외 출국자가 1,600만 명입니다. 거기에 이제 해외 여행객의 카드 사용 금액이 12조 원이죠.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거의 44%가 증가를 하는 이런 해외 소비 급증세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일본 여행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본 여행도 우리가 가는 건 좋지만 우리가 일본 여행 못지않게 한국으로 일본 사람들을 유치하는 그런 작업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병행해서. 예를 들어서 방일 러시로 국보가 유출되는 걸 가만히 이렇게 어림잡아서 계산을 해보면 한 사람이 가가지고 뭐 2박 3일 4박 5일 쓰면 100만 원 정도 쓴다 하면 그게 700만 명, 금년에 700만 명이 지금 달성될 걸로 봅니다. 그러면 금년에 7조 원이 들죠. 금년 9월까지 무역 흑자액이 135억 달러였는데 이 무역 흑자액의 69%를 여행수지 적자로 상쇄가 되는 겁니다. 기업에서 고생해서 공장에서 돈을 모아가지고 결국 여행수지 적자로 상쇄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 둘 필요가 있는 거죠. 일본이 올 상반기 여행수지 흑자가 14조 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 한국이 얼마만큼 많은 프로수를 차지하는가 우리가 이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일본으로 여행화가 싸고 또 일본이 안전하고 일본 음식이 입에 맞고 또 한국의 골프 업계의 어떤 폭리로 인해서 한국 골퍼들이 일본을 가는 걸 무작정 탓할 수는 없습니다. 왜? 한국도 그만큼 제도를 갖추면 지금 충분히 일본 여행객들을 한국으로 유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 관광업계의 어떤 출구 전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행 적자 해소를 위해서 반드시 자구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거죠. 무역 적자만이 우리 한국의 국부를 유출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여행 적자도 상당 부분 차지하기 때문에 우리 한국의 관광업계에서 이거는 국가 차원에서 여러 가지로 심도 있게 반성도 하고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주위에서 음식점을 갔을 때 일본만큼 친절한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음식은 일본과 같이 청결한가,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외국인들 불편에 대해서 과연 길거리에서 한국 사람들한테 물어봤을 때 한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 같이 친절하게 길 안내를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이런 관광 산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전체적으로 왜 한국 사람들이 일본으로 많이 가는가, 또 거기에 대해서 그 특징점,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유튜브에서는 일본의 음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